네, 18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1차 평가 무대였던 추석 연휴가 지났습니다. 특히 추석 전에 이 박근혜, 문재인,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에서 박빙의 지지율을 보였었는데요. 네, 이제 추석 연휴 동안 얼마나 민심을 움직이느냐가 대선 후보들의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. 과연 추석 후의 지지율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? 여론조사 전문가시죠.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함께 후보들의 지지율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 추석 때 사실 그 민심의 향배가 가려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추석 때 많은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좀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뭐 결과를 이제 추석 지나고 보니까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는 이런 식의 결론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? 네,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. 승자, 패자가 확실히 이제 구분되지는 못했는데요. 뭐 그래도 미세한 변화는 있었습니다.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 지난주 월요일이었죠. 사과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하지 못했는데 추석 연휴 전후에서 살펴볼 때는 소폭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. 우선 그 안철수 후보와 양자 구도에서는 1.8%포인트 박근혜 후보가 올랐고요. 또 문재인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2.2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다만 어제 기준에서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다자 구도에서는 1.3%포인트 하락했어요. 그러니까 그제나 그제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다자구도까지 좀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서 세 부문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 한광욱 전 의원의 영입 이후에 안대희 위원장도 즉각 반발했고 또 김종인 위원장은 또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사퇴 고심을 하고 있다. 뭐 이런 당내 이 분란이 보도가 되면서 지지율이 다자구도에서는 어제 좀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요.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사실 출마 선언 이후에 급등했었죠. 좀 조정 국면인 것 같은데요. 일단 오차 범위 내에서 세 부문 모두 하락했습니다. 다자구도에서 또 2.1%포인트, 그 다음에 박근혜 후보와의 양자구도에서 2.9%포인트,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와의 또 야권 단일화 양자구도에서도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문재인 후보는 좀 약진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, 뭐, 그래도 오차 범위 내에서 뭐 약간 상승하는 양상이라고 할까요? 그래서, 뭐, 추석 연휴 전후 했을 때,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얘기가 이제 뭐 어느 정도 맞는 얘기 같은데 일단 미세한 지지율의 변화는 좀 감지됐다라는 점. 그래서 오차 범위 밖을 좀 벗어났던 박근혜 안철수 구도가 조금 격차가 줄어서 오차 범위 내 사정권으로 들어왔다는 점. 뭐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나온 그 갤럽의 여론조사를 봐도 뭐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. 초박빙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와 그럼 좀 비교하면 어떨까요? 과거에 그 대선 전에 있었던 추석 민심과 지금의 대선 전 추석 민심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? 뭐 지난 17대 또 16대 대선과 비교하면 부동층이 굉장히 줄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조사기관들의 조사가 발표되지만 부동층 10% 안쪽입니다. 그러니까 대진표는 늦게 짜여졌지만 안철수 박근혜 단일화, 양자구도, 또 문재인 또 박근혜 양자구도,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단일화를 가정한 1대1 구도 혹은 뭐 다자구도 중에서는 이제 빅3 후보들의 지지율이 계속 보도가 되다 보니까 부동층이 굉장히 줄었습니다. 그래서 유권자들이 대략 표심을 정했다는 얘기죠. 그러다 보니까 뭐 안철수 후보의 이 다운 계약서 또 논문 표절 뭐 이런 논란 등이 있어도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 입장에서 이 사태를 보는 거예요. 그래서 크게 지금 표심의 변동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. 많은 분들께서 그런 비교를 좀 하세요. 이번 18대 대선이 16대 대선이 좀 비슷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이 후보 단일화 포커스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18대와 16대와 비교했을 때 보시기에도 이렇게 비슷하다고 보시는 건가요? 그래프를 보면 이게 이번 대선인지 아니면 지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당시의 그래프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그래프가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.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이회창 대세론이 그때 있었죠. 박근혜 대세론도 여전히 지금 뭐 유효한 편이고요. 다자구도에서는 또 안철수 후보랑 제3의 후보가 나와서 정몽준 당시 후보가 월드컵 4강 신화에서 크게 지지율이 좀 상승된 측면이 있었죠. 당시에 노무현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서 지지율이 굉장히 좀 약화된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단일화를 전제로 했을 때는 또 이회창 후보를 앞서는 그런 양상을 보는데 지금 굉장히 유사한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. 다만 그때와 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박근혜 후보가 이회창 후보보다
당시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 대략 5 내지 10%포인트 좀 높은 편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좀 경고성이 좀 더 강해졌다라는 점. 그리고 당시 노무현 후보보다 문재인 후보도 좀 지지율이 한 5%포인트 좀 높은 상황입니다. 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층이 좀 줄어들었다는 좀 측면이고요. 안철수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지지율은 뭐 비슷합니다. 그런데 이 정몽준 후보는 당시 이제 국민통합21년 정당이 있었고, 네. 안철수 후보는 사실 정당이 없었죠. 본인도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고. 네. 그래서 국정감사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, 이 원내 검증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. 네. 본인도 국회의원이 아니고, 또 주변에 국회의원이 현역 의원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격하기는 좀 어렵고, 좀 수비를 해야 되는, 원내 검증도 또 감내해야 되고, 그 수비를 잘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향후 지지율을 지키는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, 아무튼 안철수 후보는 지금 여전히 좀 지지율이 좀 답보 내지 하락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네, 지금까지 뭐 16대 대선과 좀 비슷하다고 네. 하지만은 뭐 앞으로 남은 변수가 워낙에 많으니까요. 또 네.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죠. 앞으로 남은 변수 중에서 가장 또 큰 변수가 아무래도 단일화 아니겠습니까? 네. 지금 그 야권 후보 단일화의 지지율을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해 가고 있어요. 좀 네. 격차도 좀 많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? 문재인 후보가 그간 사실 지지율이 좀 오를만 하면 안철수 후보 때문에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. 네. 9월 16일 날 이제 후보로 확정되면서 지지율이 좀 사실은 뭐 컨벤션 효과라는 게 한 일주일은 이어져 가야 되는데 바로 한 3일 후에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죠. 네.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도 컨벤션 효과가 좀 잦아들고, 아무래도 정당이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그 정책 면에서도 준비된 모습을 좀 보여왔죠. 안철수 후보는 아마 내일 그 정책 비전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.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정책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철수 후보가,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는 조금 불리한 측면이었다고 이제 보여지고요. 출마 선언이 그만큼 늦어졌기 때문에, 문재인 후보는 호남 지역에서 또 40대에서 꽤 약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야권 단일화 양자구도에서 사실 박빙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거든요. 네. 어제 공중파 한 곳에서 여론조사 했는데 거기서는 문재인 후보가 많이 이기는 걸로 나왔고요. 저희 조사는 아직 안철수 후보가 지금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 뭐 다른 구도는 뭐 어느 정도 좀 통일된 양상을 보이는데 이 야권 단일화 구도는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만큼 출마 선언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측면이 있고요. 문재인 후보는 약진이라는 표현이 이제 어울릴 정도로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박근혜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지금 박빙 상태고 야권 단일화 양자 구도에서도 꽤 많이 지금 따라붙은 혹은 뭐 역전한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이 지지율이라는 것이요. 뭐 양자대결, 삼자대결 이렇게 많이 분석을 좀 하는데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완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? 어떤가요? 지금 워낙 박빙이라서요. 네. 이 뭐 다자구도도 사실 큰 격차는 아니고 양자구도는 뭐 그야말로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뭐 여야 혹은 야권 단일화 양자구도가 지금 워낙 박빙이에요. 그래서 사실 뭐 5% 가량이 지금 오차 범위 내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뭐 가령 한 후보가 3% 빠지고 한 후보가 지금 3% 오르면 그러면 언제든지 이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대선을 뭐 사실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. 누가 될 거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그런 뭐 수치네요. 대략 지금 뭐 전문가들도 물어보면 뭐 저희들 간에도 이제 대기실에서 서로 얘기 나눌 때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전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죠. 예전에는 좀 추석이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좀 순위가 굳어지지 않았습니까? 이번엔 왜 이렇게 초박빙 현상을 보이는 거죠? 안철수 현상이 뭐 과거 문국현 또 박찬종 그분들과는 좀 다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분들은 또 오랫동안 정치를 또 해왔거나 또 정당을 갖고 있던 분이었는데 안철수 후보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환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고공행진을 1년째 지금 해오고 있다는 점.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동층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었고 표심은 어느 정도 이제 유권자들이 갖고 있은 지가 지금 꽤 됐기 때문에 잘 이제 이 변동폭이 크지 않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소한 실수 하나가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어제였나요? 그제 롬니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TV 토론하는 과정에서 롬니가 예상에 선전을 했잖아요. 향후에도 뭐 TV 토론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 정말 말실수 한마디 때문에 지지율이
크게 출렁일 수도 있고요. 네. 예, 그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앞서 뭐 일부에서도 뭐 평론가분하고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네. 박근혜 그 후보 캠프의 위기론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. 아마 그 사람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뭐 네. 김종인 위원장의 사퇴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. 근데 그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그 분이 사실 박근혜 캠프에서는 사실 그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이 있잖아요. 네. 경제 민주화 얘기도 있고. 네. 만약에 빠진다면은 분명히 그 지지율에서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?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 쇄신의 어떤 전도사였었죠. 네. 비대위 때부터 새누리당을 변화시켰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, 김종인 위원장도 어느덧 이제 새누리당에 이제 그 입당한 지가 이제 꽤 됐고요. 네. 사실 뭐 새 인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분이긴 하죠. 총선 때도 이런 사실 분란이 있었습니다. 뭐 어디 지방에 가거나 네. 한참 있다 이제 복귀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박근혜 후보가 뭐 이 상태를 그냥 방관할 것 같지는 않고요. 경제 민주화의 지금 아이콘으로 지금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당내 분란은 뭐 시간이 뭐 지나면서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예. 네.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의 갈등이 좀 마이너스 요인이라면 플러스 요인으로 지금 작용할 수 있는 것이 한광욱 전 상임고문 등 뭐 DJ 측의 동교동계 인사들이 지금 30여 명 네. 가까이가 뭐 영입이 됐다 뭐 그런 네, 설들이 지금 네. 나오고 있거든요. 이게 지금 호남표를 좀 끌어올 수 있을까? 지지율 상승에 좀 도움이 될까? 어떻게 보시나요? 지금 뭐 호남 표심 자체를 뭐 당장 끌어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소재한 호남 출신 특히 이제 5, 60대 유권자들은 관심을 가질 대목이고요. 네. 일단 문재인 후보가 지난주에는 호남에서 좀 그 지지율이 좀 끌어올렸어요. 호남 껴안게 나서고 호남도 방문하고 네. 뭐 그러다가 친노 진영의 이 참모들이 또 이 선대 본부에 또 전면에 포진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 구도에서 다시 호남에서 재역전이 됐거든요. 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구민주당의 원로들이 새누리당으로 넘어갔다는 거는 사실 박근혜 문재인 대결 구도로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 돼버리는 거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후보는 뭐 지난주 윤여준 위원장을 영입을 했는데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외연 확대를 위한 어떤 중도 보수 표심을 향한 어떤 반격이 일어나지 않을까. 근데 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한광욱 그 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이제 영입은 됐는데 안대 위원장의 즉각적인 반발이 있었단 네. 말이에요. 뭐 그런 문제가 지난번 과거사 이 사과 논란 때 대변인들 간의 소통이 좀 잘 안 됐던 부분을 또 연상시키게 해서 박근혜 후보가 갖고 있는 그 불통의 이미지를 좀 오히려 또 강화시키는 네. 그런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빨리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앞서 이 대담 뭐 시작하면서 부동층이 좀 약해졌다라고 네.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. 뭐 계속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게 박근혜 후보의 텃밭인 뭐 TK나 PK 지역이 좀 흔들리는 모습, 네. 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권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인데 네. 이렇게 어떻게 뭐 텃밭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지 기반을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? 지난 총선 때도 이 낙동강 벨트에서 이제 야권에서 꽤 공을 들였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선거에 임박하면 좀 지역 감정이 다시 좀 고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마지노선을 40%로 보고 있거든요. 네. 40%를 야권에서 넘어가게 되면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네. 반면에 35% 이내로 지켜낼 수만 있다면 지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가 부산에서 한 29%대, 경남에서 27%대였거든요. 네네. 근데 지금 여론조사 지금 지표상으로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안철수 문재인 후보가 대략 33% 정도에서 35%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네. 이 정도 선에서만 막을 수만 있다면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대전, 충청이나 강원에서 꽤 지금 예. 득표율을 높여놨기 때문에 좀 그래서 선방할 수 있는데 만약에 40%를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네.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에서는 어떨까요? 안철수 후보한테 지금 지는 것 같아요. 네, 뭐 대략 지금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한테 한 10 내지 15% 다시 열세로 돌아섰어요. 어느 정도 네. 팽팽하거나 좀 앞섰다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민주단계 호남 홀대론에 아직 이 호남 민심이 문재인 후보한테 적극적인 지지를 못 보내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안철수 후보가 혹여 여러 검증 국면에서
좀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좀 낮아질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를 좀 대체제로 보고 다시 호남 민심이 언제든지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측면은 또 네. 있죠. 네. 이제 마지막으로요. 네. 빅3 주자들 말고 나머지 이제 여러 분수 후보들이 또 있는데 네. 이 후보들의 지금 지지율 영향은 좀 어떤가요? 앞으로 이제 이분들이 완주하지 않고 누구에게 지지 의사를 표현한다면 이게 큰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? 그렇습니다. 뭐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노회찬 후보가 완주를 하면서 당시 한명숙 오세훈 두 후보 간의 격차가 0.6%포인트 차이였는데 노회찬 후보가 만약에 한명숙 후보로 단일화했다면 3% 이상 지지율을 얻어줬다면 아주 여유있게 이겼겠죠. 지금 이정희 전 대표가 어제 기준에서 2.4%를 기록했고요. 또 강지원 후보 같은 경우는 4%나 기록했어요. 예. 이건계 후보 1.5%, 또 민병렬 후보 1.3%. 이분들이 이제 양쪽 그 보수 진보의 한 3 내지 5%를 지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. 나중에 야권 단일화가 됐을 때 양자구도인 경우에 한 2 내지 3% 차이로 이 선거가 이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의 표가 지금 굉장히 커 보이죠. 그래서 어떻게든 야권이든 여권이든 아마 연대의 파트너로 보고 뭐 협상,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적은 수치는 아니네요. 네. 지금 특히나 초박빙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.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